이런 관점은 수학의 현상이 그것을 정리하는 수단인 본질로 조직되고 그 본질은 다시 현상이 되어 새로운 본질로 조직되는 끊임없는 재조직화의 과정이 수학화로 규명한 프로이덴탈의 관점과 일맥상통하는데 제자니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프로이덴탈이 했던 마지막 발언. 아까 제가 요 설명을 했네요. 보니까 여기에 지금 요렇게 요거 사실 요게요. 우리가 그냥 삐아제에 의하면 이 아이가 1수준이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한 1년, 2년? 그러면은 다음 수준이 2수준이 된다. 이렇게 봤는데 반일은 아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수업을 열심히 해서 1수준이 다 됐지만 2수준이 될 수 있도록 즉 내가 알고 있었던 도형을 다시 대상의 도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얘네들의 수준을 이행을 시켜줄 만한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교수학습 단계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리 안내, 그 다음 안내된 탐구 단계, 명료화 단계, 자유로운 탐구 단계, 그 다음에 엄밀화 단계. 이렇게 5단계를 이용하면은 수준이 이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68페이지 맨 아래 볼게요. 학습 수준 이론의 가치는 학생의 사고가 어떤 수준에 있는가 하는 학생의 사고의 층별화보다는 교수, 지도를 해서 어떻게 얘네들의 수준을 이행시킬 것인가 라는 처방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반일에 따르면 한 수준의 다음 수준으로서의 발전은 생물학적 성숙이나 발달에는 거의 의존하지 않으며 즉 나이가 든다고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교육 내용과 방법에 더 많이 의존한다라고 했죠.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의 수준의 발전을 촉진할 수도 있고 또는 후퇴시킬 수도 있다. 이 촉진성이 있죠. 그렇다면 한 수준에서 다음 수준으로 이행할 때 어떻게 촉진시킬 수 있는가? 따라서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이쪽으로 옮기면서 다음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반일레는 각 수준 안에서 교수를 계열하기 위한 교수학 수단을 처방했는데 한 수준 다음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교사가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리 안내, 안내된 탐구 단계, 발전 명료화 단계, 자유로운 탐구 단계, 통합 단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실 목표는 통합 단계, 즉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통합 단계가 뭔지를 먼저 보세요. 통합 단계에서 학생은 자신의 관찰을 재검토하고 요약하며 대상과 관계의 새로운 그물망을 형성하기 위해 그동안 배운 새로운 개념과 관련성을 통합하고 탐구활동을 개관하여 전체를 조망하게 되면서 사고의 비약이 이루어진다. 사고 수준의 비약이 이루어지게 된다. 교사는 전혀 새롭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아이디어를 내놓지 않도록 주의하며 명료하게 해야 되는 전체 개관이다. 이게 지금 밑에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은 수준으로 들어가기, 수준에서 나오기라는 게 뭐냐면 1수준에서 시작한 것이 2수준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이 그림이. 그래서 이 1수준의 이게 1수준에 있는 아이가 2수준의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서 통로를 거쳐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목표로 하는 어떠한 그 대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료하기 위해서 안내가 필요한 부분을 시작으로 또 이쪽에서 해야 되는 행동들의 일부를 안내를 탐구하고 또 자유롭게도 탐구해서 이제 내가 드디어는 새로운 거를 배우기 위해서 준비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가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앞쪽으로 가봅시다. 지리 안내 단계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학습 주제를 소개하는 거. 새로운 학습 주제를 소개하는 게 뭐냐면 아직 이제 그 이전 수준에서의 거의 끝에 있는 학생이에요. 그랬을 때 다음 수준 넘어가려면은 아이들이 경험해야 될 몇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수준에서는 정의 같은 게 없는데 이때 가면 왜 그렇지라는 단어도 써야 되고 또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된 정의는 뭐지? 이런 단어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가정과 결론이라는 어떤 단어가 아니더라도 그런 상황들이 계속 놓여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안내차 뭔가 이렇게 좀 용어도 명료화하는 그런 시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은 제시될 자료와 필요한 논의를 통해 탐구할 분야에 친숙해지기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공부할 과제 방향이 무엇인지 배운다. 따라서 앞으로 다음 수준에서 해야 될 게 뭔지에 대해서 교사가 먼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아주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대부분 학생이 선행 지식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학생이 새로운 주제를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고 질문을 하면서 관찰한다.
그리고 이제는 다음 수준과 관계해서 교사가 제공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자유롭게 안내를 합니다. 두 번째 줄. 학생은 교사가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학습 주제를 탐구하면서 그 진행 방향을 탐지하고 탐구 분야의 구조를 점진적으로 파악하고 교사는 학습 주제를 탐구하는 활동에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설명을 하고, 왜냐면 아직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생이 그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 뭔가 좀 경험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학생의 행동을 적절한 탐구로 이끌어서 학습 활동을 지시하는 거. 교사의 도움이 아주 많이 중요해요. 명료화 단계는 지금 내가 두 번째 줄에도 있지만은 첫 번째 줄 끝에 있죠. 자신의 개념과 어휘를 정렬시키는데 익숙해진 새로운 과제를 표현하는 활동이에요. 뭔가 분명히 선생님이 제공한 게 그전 수준하고 좀 다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각이라는 걸로 선생님이 좀 뭔가 나한테 제시할 것 같은데 각이 뭔지 처음 들어서 잘 모르겠고, 길이가 있는데 길이가 뭔지 잘 모르겠고 등등의 이런 부분을 익숙해진 새로운 과제를 표현하는 활동으로 그것을 명확히 하여 전문적인 용어로 나타내는 거. 예전의 경험과 교사로부터 얻은 최소한의 힌트를 토대로 자신의 결의를 표현하고 관계 체계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자유로운 탐구 단계는 어느 쪽에 좀 맞추어진 탐구 단계다? 이 다음 수준에 맞추어진 탐구 단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도형의 특징이 뭔지 성질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교사가 시키는 대로 해서 좀 벗어나서 이번엔 너희들이 찾아봐. 그리고 왜 도형들이 좀 다를까? 한번 결과물을 만들어봐. 등등의 행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한 과제에 도전하게 하고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찾아봄으로써 탐구 분야의 구조에 점점 익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공부한 그 영역 안에서 스스로 자신의 나아갈 바를 정해서, 즉 다음 수준에 뭔가 있는 것 같다. 이 전보다 좀 더 뭔가 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다. 라는 새로운 관련성을 찾고 학생은 다중 단계의 과제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완수될 수 있는 과제와 접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을 찾는, 그 결과 점점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통합 단계가 되면 이제는 내가 새로운 걸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탁 먹고 그쪽으로 포커스가 확 넘어가서 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려갑니다. 위와 같은 교수학습 단계를 통해 수준의 비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는 일방적인 설명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의 탐구 활동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방금 해도 어때요? 안되는 탐구 단계, 자유로운 탐구 단계 이렇게 가죠. 하지만 이러한 과정 안에서 끝없이 뭔가 얘네들이 계속 마찰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즉 안된 탐구 단계를 했다고 해서 명료화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뭔가 그 수준에서 머물고자 하는 모습도 보이고 다음 수준에서 필요로 하는 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보이고요.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특별한 단계에 머무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단계를 몇 번이고 되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준에 대한 진행으로 갈 때 한 수준 다음 수를 진행하는데 요 5단계가 잘 이행돼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단계를 보시면 됩니다. 반일의 이론은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이 시사점 안에는 여러 입장이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따로 이쪽 부분을 설명하지는 대부분 않아요. 왜냐하면 시사점이 왠지 꼭 읽어보면은 뭐 삐아제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크게 한 3가지 정도만 정리합니다. 첫 번째 줄에 있어요. 수학적 사고 활동이란 경험의 세계를 단계적으로 조직하는 활동이며 한 수준에서 경험을 정리하는 수단이 새로이 경험의 대상으로 의식화돼 그걸 조직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 다음 수준에서의 사고의 비약을 하게 된다. 따라서 수단이 대상화되는 거죠. 그거는 이전에 있었던 지식을 다시 시작으로 새로운 지식을 구성한다라는 반영적 추상화와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아래 그 밑으로 내려가면 수단의 대상화, 반사, 반성의 교대 이렇게 짝을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원래 삐아제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경향이 강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사실 뭐 클레먼트라는 사람의 의견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봤자 이러한 비교는 나중에 여러분이 좀 더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272페이지. 반일레 수준 이론을 반영한 증명지도. 이건 되게 중요해요. 증명지도. 그러면은 사실 증명이라는 거는 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도구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2수준에서 3수준 넘어갔을 때 증명이 아무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대부분 3.5에서 7수준 사이 정도에서 증명이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요때 증명을 아이가 의미롭게 사용하려면 최소한 3수준 안에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증명 지도를 만약에 의미 있게 하고 싶다면 학생들 스스로 증명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고해보는 시간이 주어져야 되고 증명을 도입하기 전에 학생들의 사고를 수준 3에 이르게 하기 위한 충분한 교수학습이 선행돼야 된다. 3수준에 있어야 그 다음에 3수준에서 이제 증명을 요쯤 하자라고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프로이덴탈이 했던 수학화에서 반일의 수준 이론으로 좀 더 좁혀서 들어간 거지만 그 자체는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결과물들이 들어있으니 증명 또는 기하를 지도할 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을 열심히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